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3D 모델링 파일을 2D 오토캐드로 넘기는 드래프트 도면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화 작업은 인벤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스탠다드 IDW 이것을 더블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 경계랑 ISO는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뽑아낸 것들을 오토캐드로 옮겨서 오토캐드에서 수정을 할 건데 이런 선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오토캐드에서 지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기본 경계가 삭제되었습니다. ISO는 오른쪽 밑에 나오는 표절란입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하면 빈 종이가 생겼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시트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시트 편집에서 크기를 A2 용지로 바꾸어줘도 확인을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용지 안에서만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바깥쪽에서도 작업을 해서 오토캐드로 넘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준과 투영, 보조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기준과 투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불러내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도면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파일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3D 모델링 파일을 하나씩 불러내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볼까요? 기준을 눌러서 파일을 1번 베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의 중간에 이렇게 생기는 형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축척에 1대1이라고 나옵니다. 간혹 뭐 작은 부품 경우에는 4대1로 이렇게 배척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1대1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파일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마우스 갖다 대보면 은선 제거, 음영 처리가 나옵니다. 오토캐드로 넘길 때는 은선을 체크를 해서 불러내는 것이 작업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은선이라는 것은 숨은 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은선 제거를 하면 나중에 이 처리 작업이 좀 많이 듭니다. 은선을 눌러주시고요. 음영 처리를 눌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지금 상황은 음영 처리가 안 된 부분인데요. 만약에 제가 잘못 눌렀다.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빨간 선이 나올 때, 빨간 점선이 나올 때 더블 클릭을 하면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영 처리를 눌러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차피 오토캐드로 넘기면 음영 처리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선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선이 전혀 소문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토캐드에서 새로 그려줘야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을 클릭을 하고 저는 음영을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표시 옵션 세 번째에 가면 스레드와 접하는 모서리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화를 할 때 상황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고 빼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고요. 뷰 커브에 봤을 때 1번 베이스를 정면도를 무엇을 넣고 그릴 것이냐. 지금 정면도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제일 편하게 그리기에는 도면에 나온 대로 여기 정면도, 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저면도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정면도랑 측면도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형상에서 봤을 때 정면도를 요것으로 도면에서의 정면도로 놔두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면도 영상을 정면도로 놔두면 제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면에서는 정면도가 이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평면도에서 이런 형상을 정면도로 기준을 잡으면 지금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이 평면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뷰컵으로 이렇게 도면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기준이 불러져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스레드 부분이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나사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카운터 보어 부분입니다. 나사 부분에 스레드가 없애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스레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2D에서 또 그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스레드 피처를 클릭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기준을 불러냈으면 두 번째 투영을 눌러서 정면도를 한번 클릭을 하고 측면도, 좌면도, 좌측면도, 우측 일단 많이 뽑아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작성을 누릅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만 빼내지 마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사용해서 합쳐서 모습을 만들면 훨씬 더 그리기가 쉬울 겁니다. 문선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죠. 오토캐드에서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타임 표시 옵션도 접하는 모서리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쪽으로 하나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하나 빼볼게요. 기준을 눌러서 가이드 블록을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도에서 보는 이런 형상이 이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누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바로 평면도, 좌면도, 즉 우측면도, 마우스 오른쪽 확인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음영 처리가 안 되어 있죠. 음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스레드가 저희가 2번을 그릴 때 안쪽에 지금 여기 스레드를 했는데 저희가 모델링을 그릴 때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카운터볼을 그릴 때는 여기 스레드를 안쪽에 넣어주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스레드를 넣어줘서 여기 스레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개의치 않고 피해 가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를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2번을 그렸습니다. 2번도 이쪽으로 하나 빼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동조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축척이 4대1로 크게 나오죠. 이럴 때는 클릭을 해서 1대1로 바꾸어 주시고요. 이 정도도 마찬가지 정면도로 놓을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번을 이런 식으로 뺐고요. 4번도 마찬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을 바꾸어 주고 이런과 같이 이런 식으로 수영으로 2, 3, 4, 5번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축 마찬가지 측면도와 정면도가 똑같죠? 만들도록 합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나의 팁인데 축 그릴 때 기름이 가장 큰 것은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제도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척으로 이렇게 공작물을 잡아주고 회전을 했을 때 바이트가 이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안쪽 부분은 가공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차가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요. 단의 지름이 가장 높은 곳은 왼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반대쪽으로 다 돌아갔죠. 그래서 5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이런 중심선이 있죠. 이런 원의 중심선. 이런 중심선은 그리지 않는다면 오토캐드에 가서 그려도 되고요. 그릴 수 있다면 인벤터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넘기면 아무래도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도면을 하는 이유는
일일이 외형선이라든가 중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고 인벤트에서 넘은 것들을 최대한 받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그리기 쉽게 많은 선들을 오토캐드로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니다. 지우는 것들은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선이라고 해서 인벤트에서 지우지 말고 오토캐드로 넘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면화 작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지 이런 노하우와 이런 팁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수업 탭을 가면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표시가 중심선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런 표시를 많이 쓸 건데요. 마우스를 가게 되면 중심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클릭을 대략적으로 클릭을 하면 중심선이 생깁니다. 그런 중심선을 그리지 않고 오토캐드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토캐드에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조금 하셔야 되겠죠. 부품 번호대로 다 클릭을 이렇게 원일 경우에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선에 보면 두 번째 중심선 2등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선들도 오토캐드에 가서 중심선을 넣어줘야 되는데 클릭과 클릭을 하면 중심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들을 빨리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다 클릭을 하지 말고 꼭 오토캐드에 가서 살려야 될 선들만 클릭을 하시면 아무래도 도면이 더 빠를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오토캐드에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파일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화라고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해서 파일 형식은 DWG 오토캐드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물론 옵션에 들어가서 버전을 낮추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폴더에 가보면 도면화라는 파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오토캐드 파일인데요. 배경화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인벤트에서 이런 ISO나 이런 크기를 A2 파일로 한다든가 ISO와 기본 설정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넘기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것은 인벤트에서 넘어온 파일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봐도 조금 더 많고요. 치수 설정을 수정하기 위해서 D를 눌러보면은 인벤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치수 설정하기도 까다롭습니다. 물론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벤트와 오토캐드가 호환이 잘 되지만 이런 경우 오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드래그를 해서 잡아줍니다. 레이어를 0번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모든 레이어가 0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드래그로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면 새로 하나 엽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기로 ACAD ISO 새로운 것을 열입니다. 열어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화 파일에서 복사를 해서 0번 레이어로 바꾸고 복사를 해서 새로운 창에다가 하나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여기 레이어도 조금 적고요. 치수 설정 D를 눌렀을 때도 인벤트에서 넘어온 설정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팁 알려드리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부품을 넣고 2D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오토캐드 기본 설정을 해주시고 부품별로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표면 거칠기와 기하 공차, 기형 맞춤 등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해주셔서 직접 2D 출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바이스 도면을 가지고 2D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3D 모델링을 할 때 유의하면서 그렸던 사항들을 2D 치수 기입에서 모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토캐드 2D 치수 기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